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김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사냥김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 7일 이후로 DCA 방식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 89.2K까지 찍고 현재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고점 대비 조정은 마이너스 17.6%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고점을 이렇게 연결한 빗각 추세선이 보이죠. 고점 두 개가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선을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이 그 추세선을 형성하고 처음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노란색 선인 40일 이평선 그리고 초록색 선인 60일 이평선도 종가로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도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캔들이 형성된 모습이라서 액면 그대로의 상황으로서는 현재 이 추세선을 뚫어내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의 보조 지표들도 함께 보시면 저점을 찍고 현재 올라가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무조건 상방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3일봉의 보조지표들을 보시면 아직은 전체적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여기 보이는 이평선들이 아직은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최소한 이 3일봉의 추세가 정확히 형성되는 것이 컨펌이 되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편인데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 차트처럼 3일봉 기준으로 서서히 RSI 플러스도 중단 부분에서 저점을 다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로 만든 인디케이터도 투심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며칠 전 90K가 깨졌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면서 DCA 방식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차트에 나오는 글로벌 리퀴디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서 24년 1월 정도부터 쭉 보셔도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음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의 10주에서 11주 정도 선행한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 차트를 77일 후행을 해서 비트코인 차트와 겹쳐놓은 것입니다. 자, 다시 최근을 보시면 이렇게 이격은 조금 발생을 하지만 움직이는 모양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동성이 한번 확 꺾여 내려가는 시점이 1월 21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그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기대하던 투심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 그 기대감을 디테일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반대로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더 덜컹 주저앉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1월 20일까지는 투자 시드의 40%를 분할 매수 접근하고 그 이후에 1월 말까지 나머지 60%를 분할 매수로 투입을 해보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1월 말 이후에도 현금은 최소한 20% 이상은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4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0.25에서 0.5%로 올라가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 또 같은 날 10시 30분 저녁에는 24년 4분기 GDP 1차 추정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높은 지준금 시나리오 하에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게 되는 기준이 이 GDP 대비 지준금의 비율이 11%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GDP 대비 지준금의 비율이 0.11227 즉 11.227%입니다. 근데 이건 24년 3분기 GDP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죠. 자, 근데 1월 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24년 4분기 GDP 1차 추정치가 발표가 된다면 4분기 기준으로 이 값이 계산이 될 테고요. 만약 그 결과값이 11%를 하회한다면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꼭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1월 말까지 꾸준히 매수는 하되 조심스럽게 현금을 보유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좀 바꿔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각각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단기 보유자의 SOPR입니다. Spent Output Profit Ratio의 약자입니다. 네, 현재 이 지표는 상승 변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SOPR을 14 지수이평 그리고 30 지수이평으로 그려보면 해당 지표가 이렇게 변곡되는 지점들이 매수하기에 꽤나 괜찮았던 지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Realized Profit and Loss Ratio입니다. 실현 이익과 실현 손실의 비율을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높다는 소리는 실현 이익이 실현 손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익절을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최근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적절한 시점에 익절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이런 시점이죠. 현재는 익절을 할 만큼은 했고 조정이 나오면서 실현 손실이 함께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Profit Loss Ratio가 지금처럼 낮아지게 된 것이죠. 현재 비율 같은 경우는 6.8 수준입니다. 이게 높았을 때는 390 수준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21년도도 보시면 이 비율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기마다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다시 그 조정이 끝날 때부터 이 비율이 다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도 충분히 그 비율이 낮아진 시점이라는 판단이고요. 천천히 매집을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24 이평선도 현재 상승 변곡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죠. 자, 이 또한 0 미만에서 이렇게 상승 변곡이 발생한 경우에 좋은 매수 타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긴 시계열로 한번 보아도 가장 낮은 지점에서 상승 변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로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롱텀 홀더들의 accumulation, distribution 변화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빨간색 영역에서 상승 변곡이 나타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다시 롱텀 홀더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죠. 자, 지난 상승장 때도 보시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상승장 중간에 한번 롱텀 홀더들이 물량을 쭉 뺐다가 다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상승장의 피날레까지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다시 물량을 매집한 뒤에 가격이 이렇게 더 폭압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그 물량을 적절하게 덜어내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년도 때 그리고 21년도 때를 살펴보시면 유사한 패턴이 이렇게 관찰이 되죠. 저는 이번에도 다시 비트코인이 정말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이와 비슷한 패턴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롱텀 홀더 같은 경우는 숏텀 홀더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깊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시기에 우리도 함께 물량을 매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텔레그램과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 롱텀 홀더의 매집 기준을 정량화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마이너스 216에서 마이너스 161 사이가 되면 그 사이에서 매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현재 수치는 마이너스 149입니다. 말씀드렸던 기준 레인지를 현재 상방으로 통과해버렸죠. 바로 어제까지가 마이너스 190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롱텀 홀더들이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의 발 맞춰서 함께 매집을 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던 마이너스 216에서 마이너스 161 레인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판단이 옳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차트입니다. 개인들의 소액 이체 볼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보시면 아직은 개인들의 수요가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고래나 세력으로 대표되는 롱텀 홀더들은 현재 매집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는 확실히 돌아온 것은 아니므로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이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상황을 좀 멀리서 조망을 해보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고래들도 매집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개인들의 수요가 딱 돌아와 줘서 바로 그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상승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차트나 보조지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만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가 1월 21일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 개인들의 투자 수요는 아직 확실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1월 24일에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1월 30일에 미국의 금리 결정과 24년 4분기 GDP 1차 추정치 발표가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최소한 20% 이상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더 자주 정보를 접해보실 분들께서는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로 유튜브 홈에 있는 입장 링크를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